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관련해가지고 명의대여, 면허대여, 우리 보통 면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기술 능력, 자본금,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등 어떤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못한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등록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공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면대, 그리고 명의대여, 면허대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세사업자가 사실은 어떤 종합건설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전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명함을 파가지고 나는 이 회사 직원이요 라고 하면서 밖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 계약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시공사에는 일정 정도의 면허 대여와 관련된 비용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런 구조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건설사가 이 명의 대여를 받은 그 사람, 말하자면 현장 소장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을 우리가 부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는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한 건물을 짓는데 20억 원이라는 공사대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종합건설사 측에서 나온 사람과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20억짜리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종합건설사가 아니라 그 현장 소장이라는 명의를 가진 전무, 이사 이런 명의를 가진 어떤 특정 한 개인이 되는 거죠. 영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20억을 가지고 종합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 정도 커미션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17억이 이 현장 소장, 전무, 이사 이런 영세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예상하기로는 20억짜리 공사인데 실질적으로는 17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 이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부실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명의대여, 면허대여 문제는 결국에는 이 건축물 자체가 질이 낮아지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대표,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은 이런 악관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종합건설사 측에서 나온 사람이다, 명함에 그렇게 써져 있고 전무다, 이사다 이렇게 써져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내 공사계약의 상대방, 시공사가 그 종합건설사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그 계약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별다른 어떤 이슈나 문제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종합건설사에서 나와서 사인을 한 사람이 와서 현장 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짓는 와중에 이상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령 그 현장 소장이 돈을 종합건설사로 보내지 말고 내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 아니면 내 아내 계좌로 보내달라, 내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창호업체라든지 아니면 방수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다 라고 항의를 하면서 공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현장 소장이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에다가 커미션 쪽으로 준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모자라서 공사에 어떤 차질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의 상태에 빠지거나 유치권을 행사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증명 자료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서 그 하자라든지 어떤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면허대여와 관련해가지고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종합건설사 관련해서는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잡다기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애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깔끔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말하자면은 공사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기 그 대표가 사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종합건설사의 대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계약서에다가 넣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이 현장 소장이 요구하는 개인의 어떤 통장으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계약을 체결한 그 건설회사 명의로 보낸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계산서도 정확하게 발행을 받으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건설공사 계약 관련해서는 시공자보다는 건축주가 열후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면허대여나 그런 이슈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